비트코인 시장 자체를 이제 매크로를 하는 입장에 보는 입장에서 이제 비트코인의 어떤 가격 상승이 어떻게 보면 좀 위험 자산의 선호 현상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좀 좋은 시그널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도 시장의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이렇게 사상 최고치 랠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시장의 유동성 자체가 전혀 마르지 않고 여전히 풍부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한 가지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상화폐 시장과 관련된 제도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자금을 좀 유입시키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 시장 자체는 조금 강화될 수 있는 그림이고 그것이 다른 측면에서 보면 주식시장 자체에서도 조정보다는 오히려 관세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벗어냈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어떤 상승 가능성 자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시그널이 아닌가라는 쪽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의 원래 원하는 그 느낌 항상 저는 좀 루즈하게 입는 거 좋아하거든요. 오버핏으로. 그래서 저는 M 사이즈 입고 싶은데 오늘 입은 사이즈는 스몰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제 어깨 라인하고 그렇게 크게 많이 차이 안 나는 요 스몰 사이즈, 슬림핏. 여러분들 사이즈 체크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리가 짧게 나온 거예요. 실제로 제 다리는 1m 30입니다. 예, 몸통이 30cm밖에 안 돼요. 자, 화면 구성상 그렇게 길게 잡을 수 없다라는 거. 이렇게 밑에서 잡아야 되는데 정면에서 잡아서 그렇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 영상 하단 링크 참조하셔서 여러분들 꼭 핫딜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IM증권 박상현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금요일입니다. 예. 감세한 통과했고 이번 주에 살짝 시장이 국제금리 막 올라가면서 떨어졌어요. 예. 이걸 어떻게 좀 불안한 시그널, 지금 좀 고점 대비해서 3대 지수가 조금씩 다 꺾이고 있거든요. 지금 당분간은 어떻게 좀 불안한 심리가 계속 시장을 지배하게 될까요?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제금리 불안이 뭐 아무래도 좀 시장에 좀 뭐 가뜩이나 좀 급등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차익 실현에 좀 빌미를 좀 제공한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저는 그렇게 그 국채금리가 여기서 추가적인 어떤 상승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시장에 어떤 큰 쇼크를 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한 번 있었죠. 2022년 9월에 영국에서 그 트러스 총리가 감세안을 사실은 실시를 하면서 그 당시 이제 영국의 국채 금리가 폭등을 하고 파운드 가치 급락하고 주가 급락, 뭐 전 세계가 다 이제 여파를 받았던 트러스 쇼크가 한 번 있었던 그분이 최단기 총리였죠. 예, 한 40일 정도 해서 결국 이제 그 감세안 때문에 결국 물러나는 이러한 사태가 이제 벌어졌었는데 뭐 지금도 상황은 사실은 어찌 보면 좀 유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감세안이라는 큰 어떠한 테마도 있고 영국이나 뭐 지금 미국도 재정 수지 적자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조금 골머리를 좀 앓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이 감세안 통과 자체가 뭐 트럼프 일기 당시에는 감세안이 통과되면서 사실 시장이 환호를 했었는데 지금은 감세안에 대해서 오히려 조금 불안감을 갖고 있는 부분 자체는 뭐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지금 정부 부채라든지 재정 수지 적자 문제 자체가 워낙 좀 심각한 상황들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시장의 불안감이 상당히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제가 이제 2022년 상황하고 조금 다르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는 이제 영국과 그 당시 지금 미국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대표적인 게 물가 수준이 다르다라는 거죠. 영국 그때 어땠죠? 그때 2020년 사실 전 세계가 물가가 다 뭐 높았죠. 폭등하는 그래서 영국의 물가가 10% 정도 되는 시절에 감세안을 하다 보니까 시장이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고요. 거기에 이제 당시에 영란은행이 계속해서 뭐 연준도 마찬가지지만 금리를 인상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기름을 부은 격이 사실은 감산이 되는 상황들이고 지금은 뭐 지금 미국의 물가가 뭐 다소 뭐 관세 어떤 잠재 우려가 있긴 하지만 지금 2% 초중반대에서 사실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또 연준도 금리를 뭐 인상하기보다는 사실 금리 인하 시점을 계속 저울질하는 이러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인하기이기는 하죠. 인하 시점을 이제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영국하고 지금 미국하고의 상황은 상당히 좀 다르다라는 부분으로 이
그 이번에 감사한 통과 자체가 뭐 중장기적으로 뭐 미국의 어떤 재정 문제가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좀 두고 봐야 되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여하튼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조금 경기 부양 쪽에서 또 효과를 더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조금은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 영국은 그냥 감사함만 사실은 이제 실시를 한 사항들이었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지금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사실은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뭐 이번 감사안에도 그 재정 그 보조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뭐 삭감하느냐 안 하느냐 논란이 있는 상황에다가 네. 지금 뭐 관세로 인해서 뭐 사실 우리는 부담이긴 하지만 미국은 관세 수입으로 인해서 재정 수입 자체가 상당히 늘어나는 이러한 모습이고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그 국채 수요 뭐 지난번에 어제죠 이제 국채 수요가 자체 입찰 자체가 부진하면서 이제 국채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 네. 그 수요 자체를 사실은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들 자체도 여전히 지금 같이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미국의 국채 금리 흐름 자체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기보다는 뭐 바로 떨어지지는 않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물가라든지 이러한 지표 자체가 안정을 찾는 이러한 시그널이 나올 경우에는 좀 완만하지만 좀 하락 속으로 좀 기울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오늘 원로 이사도 사실은 네. 이제 관세 인상이 추가적으로 없다라고 하면 하반기 금리를 인하하기가 좋은 시점이다라는 조금 이제 시장에 좀 우호적인 발언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국제 금리 시장이 불안감은 조금 있다 하더라도 시장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흔들 수 있는 그러한 사항들은 좀 아니다라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제 수요와 관련돼서 미국이 갖고 있는 좀 뭘까 방어 수단이 또 하나 있다라는 게 뭐죠? 그 보완적 레버리지 규제라고 하죠. 우리가 보완적 SLR 규제에서 SLR. 예, 그래서 이제 그 금융기관들이 이제 국채를 이제 매입을 했을 때 그거를 이제 레버리지로 사실은 간주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레버리지가 아니다라는 쪽으로 좀 규제를 완화를 하겠주면 네. 미국 금융기관들이 국채 매입 자체를 사실 늘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통로도 하나 사실은 좀 갖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뭐 물가라든지 그러니까 관세 협상 자체가 원만하게 좀 타결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국제금리 쪽에서는 조금 안정의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의 상황에서 예. 국채 금리가 안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많은 이제 국채 그동안 투자하셨던 분들 혹은 관심 가지셨던 분들은 예. 지금이 그럼 미 국채 투자의 적기인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예.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뭐 말씀드린 대로 국제금리 좀 하락 쪽을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국제 뭐 이미 많이 분들 담으셨기 때문에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더 담으라고 이제 말씀드리기가 좀 없는데 만약 신규로 사실은 미국 국채를 생각하시는 분에 있어서는 좋은 투자 시점이 아닌가 좀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물론 이제 변수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관세 협상입니다. 그러니까 관세 협상 자체가 6월 달에 그러니까 7월 9일이 이제 만료이기 때문에 시행유예 만료이기 때문에 6월 달에 가시적인 어떠한 그러한 관세 협상 타결 자체가 좀 나온다라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물가라든지 또 미국 경기 흐름에 있어서 상당히 조금 긍정적인 흐름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은 세수가 많이 거친다라는 의미로 사실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네.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관세 협상이 좀 몇 개국 굵직한 국가가 좀 타결되는 그 시점이 나오게 된다면 국채 금리에 있어서도 상당히 조금 하락 압력 자체가 좀 커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세 협상이라는 게 사실 뭐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트럼프라서 우리는 또 더 그 불확실성에 이게 뭐 2달, 3달 후에는 과연 그 유예됐던 게 어떻게 될지가 걱정이 되고 또 뭐 2달, 3달 후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뭔가 갑자기 뭐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안 해 하면서 판을 엎어버린다거나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일 수도 있는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좀 걱정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좀 스무스하게 관세 협상이 진행되고 과거에 이야기했었던 4월에 얘기했었던 숫자 대비해서 확연하게 낮은 관세 부과가 나타난다면 국채금리나 뭐 이런 금융시장 움직임은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이다.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부디. 자, 그럼 일단 처음에 금리 이야기 한번 해봤고요. 이번에는 환율입니다. 최근에 달러화의 약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죠. 이게 더 어떻게 추가적인 약세를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예, 올해 하반기는 뭐 달러 부분에서는 계속 약세를 뭐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문제는 사실 약세 폭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일부에서 계속 얘기되고 있는 이제 뭐 제2의 프라자 합의 뭐 이러한 것
것들 통해서 달러가 급속하게 이제 약세가 되는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이제 우려가 사실은 있고 그쵸. 그것이 자칫 이제 저희가 상반기에 그러니까 4월 이제 상호관세가 발표되면서 겪었던 셀 USA 현상 자체를 더 심화시키는 그러한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가 있는 부분들인데 저는 뭐 약세를 보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뭐 아주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급격한 달러 약세 부분의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상반기도 경험했듯이 달러가 급격히 약세가 된다라는 부분 자체는 미국 자산에 대한 매도 압력 자체가 상당히 커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사실 그걸 좀 받아들이기도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고요. 네. 지금 재무부 장관이나 어제 뭐 뉴스 기사에서 밀런 그 위원장, 백악관 위원장도 뭐 달러에 대해서는 여전히 뭐 강세 뭐 이 부분을 사실은 좀 원한다라는 어떤 얘기를 뭐 그게 원론적인 얘기일 수 있긴 하지만 뭐 비밀 협상 뭐 이러한 것들의 가능성 자체를 상당히 일축했다라는 부분 자체는 미국 정부 역시도 좀 달러의 흐름에 있어서는 뭐 관세 협상에서 협상 수단으로서 잘 이용을 할 수는 있어도 뭐 제2의 프라이즈 합의와 같은 뭐 사실 또 그걸 할 수도 없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지는 않을 거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 패권이라는 부분 자체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포기할 수 없는 뭐 옵션인 부분들이고요. 그렇죠. 최근에 그 달러 패권과 관련돼서 사실은 오히려 미국이 달러 패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좀 저는 오히려 좀 더 강화하고 있다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게 뭐 이전에서 와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 스테이블 코인 시장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어저께 미국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통과 법안 자체를 주요 핵심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달러의 어떤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이제 달러하고 주로 1대1로 연동이 되는 어떤 그런 코인들인데 이것의 경우 이제 기초 자산을 거의 100% 이제 가져가라라고 이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정, 그러니까 이러한 그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이렇게 육성을 하는 또 규제도 하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장 자체를 상당히 키우고 그것이 결국은 미국의 달러 패권이라든지 국제 수요를 사실 늘리기 위한 포석으로 사실은 좀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시가총액이 약 한 2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향후 한 10년 뭐 한 내에 뭐 지금 예상을 하기에는 거의 뭐 한 2조 달러 이상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한 10배 이상 늘어날 거로 사실은 좀 시장이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보면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아까 말씀드린 기초 자산에 이제 이제 미국 국채, 단기 국채 이러한 것들이 많이 표입되어 있는데 시가총액이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이제 그 미국의 그 국채 수요 자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는 의미인 부분들이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금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뭐 이머징 국가라든지 이러한 쪽에서 많이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네네.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는 달러 패권 자체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저희가 뭐 한편에서는 뭐 지금 뭐 마로라고 합의니 제2 프라자 합의니 뭐 달러 약세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한편에서 보게 되면 미국은 사실은 그 달러 패권 자체를 계속해서 강화 또 확산시키기 위한 지금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 뭐 하반기에 지금 연준의 어떤 금리 인하도 있고 지금 뭐 관세 협상 과정에서 뭐 우리나라도 포함해서 뭐 주요 이제 협상국에 대해서 이제 통화 절상 압력도 가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가 되긴 하겠지만 그것이 뭐 어떤 시장에 충격을 줄 정도의 급격한 달러 약세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급격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지금 수준에서는 이제 상방이 열렸다기보다는 하방 쪽이 좀 열렸다라고 생각하고 환율 부분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미국 쪽도 그렇지만 지금 최근에 일본 쪽의 국채 금리도 꽤 많이 올라가고 지금 엔화도 다시 강세로 돌아섰는데 이것도 엔화 보면은 우리 과거 한번 시장에 엄청 큰 충격을 줬던 NK 트레이드 청산 요 얘기도 키워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 우려도 혹시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미국보다는 일본 국채 금리 어떤 상승 흐름이 사실은 조금 더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아닌가. 예. 지금 여하튼 지금 일본의 지금 30년 국채 금리가 어느 순간에 3%가 넘었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은 지금 뭐 지난해 보게 되면 거의 이제 배 이상 이제 금리가 오르는 상황들이고요. 일본의 이제 국채 금리 자체가 이렇게 오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원인이 뭐 여러 가지, 특히 이제 일본도 이제 재정과 관련돼서 뭐 정부 부채가 뭐 230% 가까이 되는 이러한 재정 부담이 계속 있는 상황에다가 지금 뭐 일본이 인플레 압력 자체를 계속 지금 받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더구나 지금 이번 정부가 이제 7월에 있을 그 의회 선거를 앞두고 이제 소비세와 관련된 뭐 인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아마 재정 지출을 더 늘릴 어떤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재정 부담 뭐 어느 나라가 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게 이제 부채 부담인데 그 부채 부담 자체가 일본의 이런 국채 금리 자체를 더 끌어올리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우려감이 분명히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네. 뭐 아무래도 이제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오르다 보면 사실은 그 미일 간의 금리 스프레드 자체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이제 그렇게 보게 되면 이제 뭐 전 세계의 어떤 그 주요 큰 손 중에 하나가 사실 일본의 그 생보사라든지 이런 보험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보험사들이 주로 이제 해외 투자, 뭐 아무래도 이제 일본의 금리가 낮다다 보니까 해외 쪽에 이제 투자, 뭐 미국채라든지 뭐 이러한 쪽에 투자를 많이 하는 놓은 상황들인데 이렇게 일본의 국채 금리가 오르게 되면 뭐 환율 해지 비용도 오르고 또 일본의 국채 금리 어떤 투자 메리트가 커지다 보니까 해외 쪽에서 이제 갖고 있던 그 자산들 자체를 매각을 하고 사실은 일본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할 그러한 가능성이 사실은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것은 결국 이제 엔화 쪽에 강세 압력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면 저희가 뭐 지난번에 겪었던 일본의 어떤 그 금리 급등에 따른 엔케리 청산의 모습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 하더라도 엔이 뭐 예상 밖에 급격하게 절상이 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국채 시장에 상당히 좀 충격을 좀 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좀 최근에 일본의 국채 금리 어떤 만약 추가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조금 시장에 상당히 조금 불안감, 그러니까 엔케리 청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반적인 국제시장, 전 세계 국제시장에 조금 동요가 있는데 그 동요 자체를 상당 부분 강화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면은 일본의 국채 금리의 어떤 상승 자체를 저희가 뭐 이전과는 좀 다른 시각에서 조금 봐야 되는 부분들이 하나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또 뭐 음모론 측면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뭐 좀 일본에 말씀드린 대로 뭐 지금 생보사라든지 이러한 쪽이 뭐 미국채 같은 좀 내다 팔고 일본으로 들어올 가능성을 계속해서 내비치는 부분은 미일 간의 어떤 협상의 하나의 조금 뭐 일본 측의 입장에서 보면 카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음모론을 떠나서 여하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본의 국채 금리 상승은 지금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르고 이게 추가적으로 상승했을 때는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떤 자산 시장 자체에 상당히 그 자금의 머니 무브를 사실은 일으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저희가 조금은 좀 지켜봐야 되는 변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환율, 달러나 국채 금리보다는 일본의 이 추이를 조금 더 세밀하게 지켜봐야 될 포인트다. 또 불안 요소를 좀 하나씩 지워도 모자랄 판에 하나씩 뭔가 좀 더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특히 이제 전 세계 국채 시장이 뭐 지금 유럽,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사실 정부 부채가 GDP 대비 한 6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사실 미국도 지금 정부 부채가 워낙 많고 거기다 재정 수지 적자도 커지고 있죠. 일본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워낙 정부 부채가 많은 상황에다가 지금 일본 경제가 뭐 최근에 뭐 역성장도 하고 1분기에 뭐 물가도 사실 오르고 하는 이러한 약간의 좀 뭐 예상 밖의 스태그플레이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이것이 결국 일본의 국채 금리라든지 재정 부담 자체를 상당히 키울 수 있는 또 리스크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중국도 사실은 저희가 뭐 계속해서 뭐 관세 협상만 보고 있긴 하지만 이게 미국의 이러한 계속된 압박으로 인해서 재정 지출을 계속해서 지금 늘리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렇게 보면 중국도 재정 여력이라는 게 우리가 뭐 중국의 경기 부양책을 항상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중국이 쓸 수 있는 재정 여력 자체는 갈수록 좀 줄어들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 자체는 뭐 단기적으로 문제가 되기는 않긴 하겠지만 저희가 조금은 좀 길게 보게 되면 우리가 자칫하면 전 세계적인 정부 부채 리스크에 사실은 좀 직면할 수도 있는 위험 자체는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는 상황들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 얘기 아까 스테이블코인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비트코인 가격의 사상 최고가 행진 아까 저희가 이제 증시도 고점까지 이제 올라가다가 조금 꺾이고 했는데 비트코인만 전고점을 뚫어내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ETF 쪽으로도 엄청난 수급이 4월 중순 이후에 계속 유입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의미를 어떻게 파악해야 될까요? 제도도 점점 뭔가 규제도 완화되는 것 같고 수급을 이끌 만한 요인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비트코인 시장, 저는 사실 뭐 비트코인 시장 자체를 이제 매크로를 하는 보는 입장에서 이제 비트코인의 어떤 가격 상승이 어떻게 보면 좀 위험 자산의 조금 선호 현상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좀 좋은 시그널로 사실은 저는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제가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도 이제 뭐 시장의 충격이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이렇게 사상 최고치 랠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시장의 유동성 자체가 전혀 마르지 않고 여전히 풍부하다라는 의미로 좀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특히 과거에 보게 되면 뭐 특히 이제 4월 달도 뭐 마찬가지지만 미국의 국채 금리 자체가 오르게 되면 비트코인도 항상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금리가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상 최고치 랠리를 보이고 있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유동성이라는 측면이 하나 여전히 양호하다라는 어떤 시그널인 동시에 또 한 가지는 말씀하신 대로 이 지금 가상화폐 시장과 관련된 제도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자금을 좀 유입시키는 그러한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좀 스테이블 코인 법안, 그러니까 뭐 미국의 지니어스 액트라는 그 법안 자체가 이게 공화당만 찬성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까지도 찬성하면서 60표 넘는 찬성을 받으면서 사실은 통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앞으로 미국은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가상화폐 시장 자체를 더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그러한 부분 자체가 계속해서 자금으로 하여금 뭐 워낙 또 이제 최근에 주식 시장이라든지 채권 시장 자체 변동성 자체가 크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서 수익을 얻기가 좀 힘든 부분에서 계속 자금이 아마 이러한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로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분위기 자체를 보게 되면 저는 뭐 조금 더 이 가상화폐 시장 자체의 자금 유입은 조금 더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것은 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위험 자산의 어떤 선호라는 대표적인 어떤 시그널 자체가 상당히 좀 강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또 제도적인 문제 거기다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우려했던 AI와 관련된 뭐 캐즘과 비슷한 그러한 어떤 수요 둔화 이러한 것들 자체가 어찌 보면은 조금은 AI 시장에서는 좀 그것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뭐 계속해서 투자도 늘고 또 뭐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그 가상화폐와 관련된 거래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예상 밖에 조금 가상화폐 시장 자체는 조금 강화될 수 있는 그림이고 그것이 조금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면 주식시장 자체에서도 뭐 조정보다는 오히려 조금 관세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벗어냈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어떤 상승 가능성 자체를 사실은 좀 보여주는 좀 대표적인 시그널이 아닌가라는 쪽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신규 접근하기에는 좀 사실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하죠. 사상 최고가 랠리이긴 하니까. 근데 물론 우리에게 사실 기회를 분명히 줬어요. 7만 달러 중반까지 정말 갑작스럽게 훅 빠졌을 때는 이거는 무서워서 못해 하는 그 사이를 눈 한번 감고 떴는데 어느새 다시 한번 10만 달러로 회복해 있더라고요. 10만 달러가 아니라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11만 달러 좀 넘었어요. 네, 11만 그게 그거 15년 전에 그게 그 비트코인을 갖고 피자를 샀던 그 비트코인 수면 지금 조 정도에 대한 조 단위의 그 금액이 돼 있을 거라는 어떤 오늘 내가 뉴스 기사를 그게 바로 10년 전인가요? 15년 전. 15년 전. 15년 전에는 다행인가요? 저는 비트코인을 몰랐습니다. 뭐 저는 2017년에 우리나라에 막 붐이었을 때 저도 처음 뭐 그 당시에 알기는 했었지만 알았어요. 뭐 사실 저도 뭐 그게 이런 식의 어떤 100만 원만 사시지 그러셨어요. 하지만 그 당시부터 살 수 있는 방법도 사실은 별로 해외에만 있었고 이제 국내에는 사실 시장 자체가 없었고 뭐 투자할 방법도 없으면 사실은 뭐 이게 진가민가하는 정도의 좀 저희가 수준이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제가 이게 거래 활성화라는 부분 저도 뭐 사실 뉴스에서 본 부분들이긴 하지만 이게 좀 코인 현금 인출기도 있더라고요. 최근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도 정말요? 동대문 남대문 쪽에 이러한 쪽에 가면 그래요? 예, 코인을 이제 하면은 이제 현금을 입력하는 그런 기계들이 이제 설치했던 어떤 뉴스가 저도 이제 TV에서 좀 봐갖고서는 이게 어느 순간 우리 실생활에도 상당 부분 이제 스며들기 시작을 했다라는 어떤 생각을 좀 해서 이게 저도 뭐 자산으로 뭐 이런 좀 계속 뭐 그냥 가격으로만 사실 좀 보고 있는데 이것이 뭐 우리가 뭐 AI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실생활에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스며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뭐 우리가 대중화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이제 벌써 되고 있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제가 이제 시장의 어떤 확대 가능성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좀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뭐 계속 뉴스 얘기를 하지만 요새 우리나라 노동자들, 해외 유동자들 자체가 사실은 현금보다 이 코인으로 사실은 달라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정도로 얘기가 나오니까 왜냐하면 이게 해외로 송금할 때 수수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또 가격의 어떤 변동성 자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가격의 변동성이 결국 달러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아마 좀 선호를 하는 그러한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계속 뭐 AI도 얘기하고 뭐 코인도 얘기하지만 그것이 뭐 단순한 어떤 그 언어적인 저희가 그냥 뭐 상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대중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시사점이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한 번만 더 기회를 서프라이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관세 유예, 그러니까 5월달 수치이기 때문에 관세 유예가 발표된 이후에 기업들의 심리 자체가 상당히 빠르게 개선이 됐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관세 얘기를 자꾸만 드리는 것들이 관세 협상 자체가 결국 한 10% 내외 언저리에서 사실은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는 기업들이 그러한 어떤 리스크 자체를 어느 정도 테이킹을 하고 어느 정도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연준 자체도 어찌 보면 금리 인하에 사실은 좀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위험 자산 선호 또 셀 USI가 아니라 바이 US 현상 이러한 현상을 좀 강화시킬 수 있는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시점에서의 우리 전략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지금까지 IM증권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